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들어갑니다. 실명법. 요약집 몇 페이지 정도 펴놓으시면 되겠어요? 102페이지 펴놓고 칠판을 봐주세요. 표만 놓으세요. 표만. 실명법 102페이지 준비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9시월 과정은 일단은 중개사법은 100문제를 먼저 하고 동영사주 할 거예요. 그러니까 260문제가 되죠. 문제만 1주 2주는 100문제 100제 50문제씩 됐어요. 첫째 주 50문제 두 번째 50문제 그리고 이제 그 동영은 40문제씩 매주 됐어요. 예, 이렇게 갈 테니까 9시월 달은 그렇게 과정을 갈 겁니다. 뭐 모르겠어요. 거기 일단 뭐 추석도 끼어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 마치면 한 6주는 할 거야. 하여튼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3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명의 신탁 약정이란 말이 있죠. 약정이란 뜻이 뭐예요?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명의만 누구한테로 의뢰께 옮겨놓기는 합의 보는 것이죠. 그럼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명의? 줄여서 명신. 자, 신탁자니까 수탁자는 명수 합의하는 거예요. 약정. 자, 그러면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저렇게 타인 명의로 등기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실명 등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누구든지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유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몇 자간? 2자간 등기 명의 신탁. 그 다음에 또 몇 자간?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그렇게 나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계약 명의 신탁.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과목은 벌칙까지 알아야 돼요. 벌칙까지. 계약 명의 신탁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뭐 어휘고사도 그렇고 계속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이게 문제 나오면 또 수험생들 많이 틀리거든요. 공부할 때는 다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자간 등기 명의 신탁을 봐보세요. 명의를 맡긴 사람 명의 뭐라 그래요? 맡은 사람을 수탁자 됐죠? 이게 2자간이에요. 그럼 이 약정 효력 들어갈게요. 약정 유효 무효?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볼게요? 가백에. 근데 이제 말소 등기 하기 전까지 어차피 의뢰af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내 것이더라고 팔아먹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3자 병에게 팔아먹어 봤어요. 그러면 제 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죠. 선인 경우만 선악불문. 선악불문. 그러면 약정무효 등기무효를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은 소유권 되찾아갈 수 없다는 소리죠? 이거 2자간 등기명의 신탁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배임행위 적극 가담했을 때 반사회질서 위반이 되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는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자간은 뭐 크게 공부할 건 없고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3자간 들어가 볼게요. 이제 시험은 사실 이것하고 이것이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3자간하고 계약명의 신탁. 자, 갑이 원소유자.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을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했고 됐죠?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 넘어와야 돼? 안 넘어야 돼? 근데 등기하기 싫다고 명의를 맡깁니다. 신탁자죠? 맡은 사람 뭐요? 수탁자. 줄여서 자, 합의하는 것이 약정. 그래서 등기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건너뛰었어요, 안 띄었어요? 이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도 표현하죠. 생략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약정은 전부 무효요. 그럼 등기는?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로 볼게요? 가백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매매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매매가 무효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자, 말소 등기 해가지고 자기 직접 청구 아니라 누굴 대의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말소 등기 되면 이렇게 이전이 되잖아요. 복귀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어, 없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되죠. 자, 징역 벌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배운 바 있어요? 5년하고 얼마? 2억.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가요. 자, 이걸 줄여서 5일하래. 자, 여기는 3년하고 1억, 3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수탁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제3자 정에게 팔아먹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제3자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선인 경우만 선악불문. 그러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봐, 안 봐? 안 본다 그랬어요. 횡령죄로 보지 않는다. 그럼 횡령죄로 보지 않는다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 횡령죄 X. 줄이면. 그렇지. 횡X. 그죠? 자, 앞으로는 뭐 횡령죄 할 시간이 없어. 횡X. 근데 아직까지는 횡령죄 X로 할게요. 그죠?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인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횡령죄 하고 있어요. 그냥 횡X. 자,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몇 자간? 몇 자간? 3자간.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 신탁을 봐드리면, 갑이라는 사람이 원소유자고,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왜, 을에게 안 팔고 병에게 팔아먹었을까요? 보통 갑이 나오면 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병에게 팔아먹었냐고. 그렇지, 매도자 마음이다. 확실히 맞췄어. 아주 좋았어요. 간혹가다 결석을 잘해서 그러지. 확실히. 아주 잘 맞췄어요. 좋았어요. 매도자 마음이지. 을에게 팔든 병에게 팔든. 그리고 이제 사고 등기 넘어오고 정상 거래 맞죠? 그죠? 근데 왜 명의신탁으로 봐? 을이 숨어 있어요. 어디가 숨어 있어요? 장독대에 숨어서 뭘 대줬어요? 돈, 자금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실제로 조종한 사람이잖아요. 돈 대주면서 병 명의로 사놔라 이 말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명의 신탁자가 될 것이고 수탁자가 둘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하고 관계에서는 매수인, 을하고 관계에서는 명의 수탁자.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요. 근데 이제 문제 나오면 지문으로 뜨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못 풀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등기는? 이 등기. 무조건 무효? 아니잖아요. 둘 간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누가 몰랐을 때? 갑, 원소유자, 즉 매도인이 이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을 때를 선이, 자,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돼야 안 돼? 안 돼. 을이 소유권 완전히, 아니, 병이 소유권 취득, 정리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계약 명의신탁은 모르는 게 많겠죠? 그래서 몰랐다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내요. 이해됐어요? 몰랐다는 전제를 깔고. 물론 이제 아는 경우는 무효예요. 아는 경우는 무효인데 대부분 몰랐다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내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병이 완전히 취득, 갑에게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하는 방법은 돈 대줬단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계약 명의신탁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명의를 맡고 있다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어 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제3자 정은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선인 경우만 취득합니까? 선악불문. 그러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본다, 안 본다?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해요? 횡X. 왜 이건 횡령죄로 보지 않을까요? 자기 거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됐어요? 이건 유효하니까. 그래서 이제 횡령죄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왜 횡령죄를 안 본다 그랬어요? 남의 물건 팔아먹었는데 등기가 뭐니까? 무효니까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판례 취지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죠?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례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봐드릴게요. 요약집 10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번에 특례 있어요, 없어요? 그 유효한 명의신탁 있죠? 종중 동그라미.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의 물건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고,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 동그라미. 이거. 그 다음에 종교단체 동그라미. 자,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례, 이 특례로 인정한다는 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처벌하지 않는다. 됐어요? 예.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벌칙도 우리 과목에는 나오니까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벌칙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자,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 그랬죠. 하게 되면 과징금 30% 범위 내에서 나와요. 최대가 30%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다라면 최대 3천까지 뺏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탁자는 과징금이 없어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과징금 부과받으면 자기 앞으로 빨리 실명 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런데 이때부터 1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0%. 됐어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하면 이행강제금 얼마? 10. 실명 등기 안 했을 때 하라 이 말이죠. 이행강제금. 그러면 1차 이행강제 부과부터 다시 1년 경과하면 몇 %? 20%. 됐죠? 대신 벌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5년하고 얼마? 2억. 여기는 3년하고 얼마? 1억. 그러면 결국 명의신탁자 같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되죠? 또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죠? 또 벌칙까지 있어 없어? 걸리면 나만 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죠. 자, 이 말이에요. 명의신탁 하라 하지 말라. 명의신탁 하고 싶으면 어떻게? 몰래 참아야지 참아. 어떻게 참아야 돼? 자,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자,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240페이지 2번 나와 있어요. 실명법에 대해서 개공이 설명하고 틀린 걸 골라라. 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맞습니까? 예, 자, 배우자 동그라미,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건이 충족하면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내입니다. 외가 아니라 수탁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대내적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신탁자 갑이에요. 갑. 그죠? 대내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우리지. 자, 2번엔 틀렸고. 3번은 판례입니다. 판례. 명의 수탁자 점유는 권한의 객관적 성질의 타주 점유에 해당되므로 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자, 타주 점유로 보니까 안 되겠죠? 맞는 말이에요. 자,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를 매수한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 그러면 대외적으로 수탁자와 제3자 사이 매매계약은 뭐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알고 사들여도 취득하지만 이분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에요. 신탁자는 5년하고 얼마? 그러면 줄여서 뭐요? 그렇지. 5이 그러면 돼. 5이. 자, 4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실명법에 대해 설명해 옳은 걸 골라라. 이 법안 명의 신탁약자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는 5년하고 2억. 맞아요? 예, 5이. 맞고. 2번. 무효인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신탁자에게 부동산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뭐가 틀렸어요? 범위 네, 확정된 30%. 그러니까 이 말은 30%를 부과한다 이 뜻이잖아요. 범위 내 최대가 30% 그러니까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어요. 자, 3번. 이 법안 명의신탁 신탁자로 이미 실명 등기 하였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요, 부과한다? 이미 했으면 부과해요.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이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에게 과징금보다도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에 부과한다. 맞았어요? 자, 앞에 과징금 부과 밑줄 그으세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하면 이행강제비 얼마요? 10이요, 10. 이때부터 다시 1년 해야지 20%지. 됐어요? 근데 앞에 과징금 부과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10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동그라미 산하적인 보전 부담을 등기하고 그 등기는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가 틀렸죠?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유효입니다. 됐죠? 이놈은 언제나가 사람을 잡습니다. 됐죠?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좋아. 전혀 무반응이다. 뭔 반응? 무반응.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각과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을 책임져서 세금을 준용해서 각과 병 사이에 약정에 따라 병명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병에게 이전 등기 이루어졌고 개공 각과 을의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일단 이런 사례형 문제는 일단 그려봐요. 자, 여기는 돈 대줬단 말은 있어 없어? 없어. 일단은 계약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3자간을 긴 것 같은데, 자, 일단 봐보세요. 자, 여기가 을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을 소유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갑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은 을 소유 부동산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주고 갑과 병 간에 갑과 이 병 똑같네.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이 지문 아닙니까요? 자, 그러면 개공이 갑과 을의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자, 이것은 그래서 등기가 이 병 앞으로 됐다고 나와 있죠. 아,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샀고 약정을 해서 등기 이렇게 넘었다. 이것은 계약명의신탁은 아니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들어갑니다. 그럼 1번은 맞아서 틀렸어? 틀렸고. 자, 2번. 자, 병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어요. 유효요, 무효요? 무효.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2번도 틀렸네. 3번.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이 돼요? 응? 자,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이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을에게. 원소유자. 원소유자가 을이잖아요. 갑은 신탁자고 이 사람에게 복귀가 되죠? 됐어요?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3번은 을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고 4번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갑이죠. 갑. 이 매매는 무효다, 유효다?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이게 정답이네. 4번이 정답. 자, 5번 보세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죠. 왜? 등기가 무효니까. 그래서 벌써 틀렸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명의신탁이 뭐 설명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문제 나오면 잘 안 돼요.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도 연습. 문제 풀을 연습.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이 사령은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접근한 게 훨씬 편해요. 읽다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6번도 비슷한 문제고 7번 봐드릴게요. 자, 갑은 을과 을 소유 X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친구 동그라미 쳐보세요. 병과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에 관련한 개공, 갑과 병의 설명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이것도 누구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을 소유 무슨 부동산? X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X 부동산.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갑은 똑같죠? 신탁자, 병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뭐 3자가이네.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약정하고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어요. 맞아, 틀렸어요? 왜 무효? 아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 회피를 하면 유효하다는 것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만 그래요. 근데 여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잖아요. 친구.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요? 이건 둘 다 무효예요.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조건이 충족하려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만 그래. 이해됐어요? 이런 경우에만 세 가지가 충족됐을 때 유효하다는 것이지 이건 친구잖아,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자,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여기서요. 병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횡령죄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니은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고. 자, 디귿.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대차지 올 수가 있다 없다? 맞았죠? 네, 니은 디귿이 맞았어요. 자, 니을 또 틀렸는데 병이 소유권 취득해 못해? 못해요. 무효잖아요. 그리고 직접 청구한 게 아니라 갑이 을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니을도 틀렸어요. 그럼 맞는 것은 뭐가 있어요?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꾸 틀리게 돼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 민법에서 나오든지 중개 실무에서 나오든지. 근데 실무 쪽에서 더 자주 나올 거예요. 민법은 내일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나오든지 실무 쪽에서 나오든지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명의신탁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공부하러 떠나요? 주임법, 상임법 들어갑니다. 네, 주임법. 주임법은 올해 바뀐 것이 있었고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뭐 싶기는 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 246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은, 이제 이것은 요약집에는 내가 뭐 많은 내용을 안 실어놔서 여기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문제 풀면서. 자, 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개공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임차주도 경락에서 소멸한다. 맞아요? 임차주택이 경매 들어가면 임차권은 소멸한 것이 원칙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경매 들어가면 임차권 소멸한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가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해야 안 해. 그거 빼고 원칙은 소멸이 됩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법 조문이니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표현이. 자, 일단 임차인이 뭘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당력이 같은 경우, 임차권이 우선한다.
자, 이 지문은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잖아요. 이게 주주확이죠. 근데 이게 전입신고가 주택인도잖아요. 주민등록.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 전입신고를 먼저 했어, 안 했어? 했죠. 그 지문을 잘 봐. 이거 1일날 했다 가정을 해봐요.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2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당도 같은 2일날 설정이 됐다, 이런 뜻이야, 지금. 됐죠? 그러면 임차권이 우선해요? 저당권이 우선해요? 동순이요? 동순입니다. 자, 왜 동순이요? 이건 이미 이제 다음날 0시에 발생했어, 안 했어? 확정일자는 9시 넘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저당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건 우선순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순입니다. 뭔 순위? 동순위.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래서 2번은 임차권이 우선한다. 이 지문은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확실하게 틀렸어요. 3번. 대항 요건이 뭐요? 주주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뭘 받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료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돈 갖다 줘? 해야 돼. 배당 요구 할 채권이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들은 그 최우선 변제 있잖아요. 그건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가 안 한다. 이제 밖에 서 있어. 자, 그 배당 요구,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말하면 돼요. 최우선 변제 배당 요구 해야 돼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도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서요. 다 배당 요구 해야 돼. 법원에다 돈 달라고 해야 된다고. 뭔 소리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 3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예, 맞아요. 배당 요구를 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맞는 편이고. 자, 4번 판례하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다음 날부터 이 길이 다음 날이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예, 맞고. 주임법상 차임 등의 증액 청구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는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 5% 제한 규정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정답? 2번. 3번 문제 봐드릴게요. 주택 임대차에 관한 개공 설명 중 맞는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자,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제, 이건 배당 요구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과목에서는 세 가지 알면 돼요. 배당 요구 한 거 안 한 거. 자, 아까 소액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도 하라 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지면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배당 요구 관련해서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소액 임차인은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도? 근데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안 해도. 이건 당연 배당 채권자라 그래요. 당연히 배당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해됐어요? 예. 이 세 가지만 직접 관련된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좀 뭐 많지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2번 보세요. 대지의 저당권이 뭐가 됐어요? 설정된 이후에. 이게 저당이 먼저 잡힌 다음에 건물이 신축됐어. 그러면 소액 임차는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없어요. 먼저 뭐가 설정됐어요? 저당.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대지 환가 되면 그러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세요. 확정일자 없이 뭐만 갖췄어요? 대항 요건만 갖춘 임차는 임차권 등기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등기된 날로부터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해, 못해? 해. 등기가 됐는데 뭐가 됐으니까?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안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대항력도 취득하지만 뭣도 취득해? 우선 변제적 효력도 취득을 해요. 이해됐어요? 예.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3번이 틀렸고. 자, 그러면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맞아요? 예, 맞고. 자, 다가구용 단대주택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판례. 판례. 자, 그래서 판례 지문은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개공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주택임대차 계약이 법정 갱신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았어요? 확실해? 정말로? 후회 없이? 예, 맞아요. 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 대지가액 포함이죠? 3분의 1이요? 2분의 1. 대지가액 포함입니다. 자, 리을. 주택 임차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요? 자, 대항력이 뭐예요? 주주를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비워주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이미 취득한 건 없어져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주를 갖추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또 했잖아요. 근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없어져 버려. 집을 비워줘 버리면.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가 맞아요? 안 된다가? 안 된다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 이건 앞에서 한번 나왔죠? 당연 배당 채권자. 그래서 아까 내가 배당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알아를 했어요. 소액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근데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 세 가지만 배당 요구 관련해서는 알고 있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과목과 관련해서. 이해되셨죠? 예, 일단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면 좋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답이 몇 개? 3개. 1번 정답. 자, TPN 넘어가세요. 자, 6번 문제 봐볼게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민등록에 관한 판례 태도가 있어요. 주민등록. 무슨 등록? 주민등록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데 틀린 걸 골라라. 자,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집원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임차주택은 유효한 공시 방법이라고 갖췄다고 볼 수 없다. 맞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어디까지만 기재가 돼도 보호가 돼요? 집원만. 다세대는 집원 플러스 동호수까지가 기재가 돼야지. 자, 그러면 1번은 다세대 주택이니까 집원만으로는 안 되겠죠? 틀렸고 집원만으로. 자, 2번 다가구 나왔네. 전입식으로는 집원만 기재한 것으로 충분해요? 확실해요? 정말로? 예,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차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 대항력 우선표가 인정이 돼? 이거 앞에서 또 나왔네. 그쵸? 예,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구비한 후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뭐 한 것을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 주택의 경매가 실행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요. 경매 절차에 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경우 잔액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 정리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우선 변제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자, 이것은 어차피 뒷페이지도 해야 되니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볼게요. 자, 요약지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한번 보고, 요약지 표만 넣으세요. 표만 넣을게요. 자, 거기 106페이지 나와 있어요. 최우선 변제하고, 106페이지. 주임법 하잖아요. 주임법. 106페이지 보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하고 무슨 변제가 있어요? 우선 변제. 자, 표만 넣으세요. 그래,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이제 이게 주임법, 상임법 핵심이잖아요. 최우선 변제, 요건은 뭘 갖춰야 돼요? 요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하고, 또, 소액 보증금,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액 보증금입니다. 근데 우리 과목은 이 소액 보증금도 공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바뀌었으니까 외워야 돼, 이제. 이해됐어요? 자, 서울특별시에서는 얼마까지? 1억 천에서 얼마? 3,700. 1137. 과밀 억제권역은 1억에서 3,400. 134. 광역시는? 예? 6천에서 얼마? 2천. 그럼 뭐예요? 6? 2. 자, 그 밖의 지역은 5천에서 1,700. 517.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그랬어요? 후순위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 최우선이잖아요. 최우선.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경매 넘어갔을 때, 임차주택 경매 넘어갔을 때 얼마까지만 최우선이 돼요? 서울에서는 3,700. 이건 기준 금액이고 3,700이 최우선이 된다. 자, 주택가액은 얼마 범위내에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근데 이 대항 요건 이건 언제까지 갖추라 그랬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예. 자, 또는 경매 신청 등기 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안 바뀌었으니까 이건 이제 지금부터 외우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선 변제 들어갑니다.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요건은 자, 주택을 인도하고 또 주민등록하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이걸 줄여서 뭐요? 주주 확 그래요. 뭘 강조? 그렇지. 그러면 주임법상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 그렇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 그죠? 법원 등기소 공중인 받을 곳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자, 그러면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후순위. 그리고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은 아까도 한번 문제 비슷한 게 나왔죠. 당일날 발생한다 그랬어요. 2일. 당일. 당일은 당일인데 뭐가 갖춰진 걸 전제로 한대? 대항력. 대항력이 갖춰진 걸 전제로 한 당일. 그래서 아까 이게 확. 이것이 1일, 2일 그러면 당일날, 2일날 발생을 하죠? 왜? 이것이 다음날 0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9시 넘어서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은 즉시 발생을 해요. 근데 다 같은 날이 됐다라면
이거 1일이 되겠어요? 다음날 0시가 되겠어요? 다음날 0시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날 미리 받았지만 이게 다음날 0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당권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먼저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정도 정리해 놓고 부족한 것은 문제 풀면서 보완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엔, 아까 몇 번, 8번 하셨죠? 8번 볼게요. 자, 이것은 무슨 변제를 물었어요? 우선 변제 이걸 물었어요. 자, 그러면 틀린 걸 골라라. 자, 이행 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된다. 맞습니까? 이거 민법에서 수없이 나오죠? 선의인 관계요. 자, 이게 맞는 말이고. 자, 확정일자 부여 기관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등기소, 공중인 맞습니까? 예, 맞고. 자, 주택 임차인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치 않다. 자, 확정일자는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해요. 동의 필요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 자,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왜 없어요? 자, 선순위가 누구요? 저당권자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이잖아요. 그럼 뭐가 말소 기준이에요? 아니, 저당이 말소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나가라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그냥 나가요. 뭘 하면서? 깨갱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경매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경매 신청권은 없어요. 확정일자 받고 사는데 임대인 보증금 안 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산 주택 바로 경매 못 들어가. 그러면 경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집행권을 확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바로 경매 못 들어가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확정일자 받고 살더라도 바로 경매 못 들어간다. 됐어요? 자, 감이 왔어요? 예, 경매 신청권이 없어. 자, 그래서 8번은 몇 번 정답? 4번. 자, 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틀린 걸 골라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자, 이 질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대항 요건이 주주잖아요. 주택인도 주민등록. 이때까지 갖춰야 돼. 자,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이다. 아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우리 과목에서 꼭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배당 요구 관련해서는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이 두 가지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아까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이루어지면 배당 요구 한다 안 한다. 자,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배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뭔 소리 아시세요? 예, 다른 거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일단은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4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하지 않는 채권이요, 필요한 채권이요? 필요해. 틀렸네. 이거 정답. 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 이게 보증금 일정이 뭐야? 최우선 변제잖아요. 그러면 다른 우선 변제권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최우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도 틀렸죠? 예, 답이 틀렸어요.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5번도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답이 두 개가 되니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 맞아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있다를 없다로 고치고 그냥 4번을 하든지 그게 낫겠네.
있다를 뭘로 고쳐? 없다로 고치고 4번을 정답 처리하세요. 자, 이거 지금 주임법, 상임법이 조금씩 틀린 거 있더라고. 자, 11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개공이 보증금 얼마? 1억 2천 동그라미 치세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첫째자 마음이죠. 자, 주택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 경매시 후순위 저당권 기타 지금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가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뭐까지?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주택 인도 받고 전입신고가 뭐요? 주민등록이잖아요. 그리고 뭐까지 받아야 돼? 확정일자. 그러면 선순위보다 우선한다, 후순위보다? 우순위보다. 맞는 말이에요.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주택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된다. 자,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문제를 잘 봐봐. 문제가 어디요? 무슨 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그라미. 대전광역시는 최우선이 되려면 얼마? 6천만 원 이하 중 얼마? 6천. 근데 문제가 얼마가 나왔어요? 6천을 넘어섰어요? 안 넘었어요? 그러면 최우선이 돼? 안 돼? 최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최우선 자체가 안 돼요. 6천만 원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최우선이 되려면 6천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까지? 2천까지. 6천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까지? 2천까지만 최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근데 문제가 1억 얼마가 나왔어요? 1천. 그러니까 최우선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문제 1억 2천 밑줄 그어넣어서요. 자, 그리고 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이 금액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금액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시는 1억 천에서 얼마? 3,700. 과밀 억제권은 1억에서 400. 광역시는 6천에서 그 밖에 지금 5천에서 1,700. 517. 이 금액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주 바뀌는데 지금까지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어. 올해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애워야 돼. 애워야 돼. 애워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다세대 또 나왔네. 다세대 주택 전입신고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인정받는다. 맞아, 틀려? 다세대는 지번 플러스 동호수까지 기재가 돼도 다가구는 뭔만? 지번만. 그래서 않더라도가 틀렸네. 자, 그 다음에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보증금에 관하여 저당권에 의해서 주택을 낙찰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증액 부분은 안 돼. 증액 부분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지금 보세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에 대항요건 갖춘 날짜와 저당석이 다 같아요. 그죠? 그럼 임차인이 저당보다 우선합니까? 자,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지우고 다시 써볼까? 이 지문을 그대로 써보면 확정일자를 1일날 받고 주택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뭐다? 2일 거고 저당이 며칠이요? 2일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저당권자가 우선해요? 임차권자가 우선해요? 왜? 저당권은 바로 발생하죠. 근데 이것은 다음날 몇 시? 0시. 이거 미리 받았지만 이게 그죠? 다음날 0시 발생하니까 이때는 저당이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저당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맞아, 틀려? 그러면 거꾸로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임차권자보다 우선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래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렇죠. 이 주임법, 상임법 계속 공부해도 잘 안 된 것 같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어차피 이제 9시월 과정에서 계속 나갈 거예요. 주임법 문제 계속 나가요. 5번은 돌아갈 겁니다. 최소한. 상임법도 한 5번은 들어가요. 경매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같은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단원을 계속 건드려 주는 거예요. 뭔 소리 아세요? 그래서 잊어먹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은 복습을 해 주셔야 돼. 그렇죠? 근데 전혀 안 해버리면 강의만 들으면 또 이게 전혀 복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날아가니까 최소한 복습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좋아. 쉬었다 들어가 볼게요. 예.